프린트도 다 갖고 계시죠? 네. 자, 갑니다. 166페이지부터 가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그쵸? 오케이. 잘 보이시나요? 네. 저 뒤에 여학생 보여요? 보여요? 오케이. 자. 네, 4번 먼저 가겠습니다. 4번부터. 자, 자, 첫 번째. 우리가 저번 시간에 중력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렇게 설명했어요. 지구의 질량 중심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의 질량 중심이 이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 이걸 뭐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이게 중력이죠. 그 중력의 크기가 뭐예요? 그 중력의 크기가 무게예요, 무게. 그렇죠? 무게를 어떻게 구해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이렇게 구하죠. mg 이렇게 구합니다. 오케이? 얘는 언제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언제나 지구 중심 방향, 그래서 지면에서 연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면에 대해서 수직하다는 뜻이에요. 이해가죠? 지면에 연직하는 방향. 이해하셨죠? 오케이. 그리고 크기는 mg라고 하는데 실제 우리 중력의 크기 공식은 라지 F는 라지 G 곱하기 R의 제곱분의 스몰 m, 라지 m 이렇게 해요. 라지 R이라는 게 뭐냐면 이 지구 반지름을 얘기하는 거죠. 이해가죠? 행성 반지름 또는 지구 반지름이라고 그럴 수 있어요. 자, 요 G는 뭐예요? 중력 가속도 G는 상수입니다. 상수. 만유 인력 상수니까 이제 별로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질량이 곱의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하다. 오케이? 자, 이제 내용 체크할게요. 첫 번째. 1번 운동 방향이 일정하다. 자유낙하를 하면 운동 방향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라는 건데 자유낙하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중력만 받는 운동이고 따라서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등가속도 운동. 자, 등가속도 운동이 되려면 뭐여야 된다? 무조건 직선 운동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운동 방향이 바뀌면 등가속도 운동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중력만 받아야 되고 따라서 직선 운동을 해야 된다. 자, 다음 가속도의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이다 이렇게 되는데 가속도는 이제 힘이라는 건 무조건 F는 MA라서 가속도의 방향이 힘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힘의 방향이 언제나 지구 중심 방향이니까 가속도의 방향도 지구 중심 방향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다음 질량이 클수록 단시간당 속도의 변화량이 크다. 여기까지 밑줄 칠까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단위시간당 속도 변화량 여기까지 밑줄 칠게요. 요거 뭐라 그래요? 요걸 뭐라 그래요? 단위시간당 속도 변화량을 뭐라 그래요? 요걸 가속도라고 해요. 단위시간당 속도의 변화량 가속도라고 합니다. 질량이 클수록 가속도가 크다 이런 소리거든요. 맞나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질량과 상관없이 질량과 무관하게 어떻게 하냐면 일정한 값이다. 왜냐면 자 이제 지금 갑니다. 물체의 무게는 mg R의 제곱분의 스몰 m 라지 m이니까 스몰 m이 지워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중력 가속도 g의 식은 라지 g 곱하기 그 행성의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분의 질량이에요. 이해하셨나요? 이해갔어요? 그러니까 물체의 질량과 전혀 무관하다. 아시겠죠? 물체의 질량과 무관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지면에 도달하여 정지한 물체에도 중력이 작용한다. 그렇지. 이게 접촉하고 있건 아니면 떨어져 있건 상관없이 작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접촉해도 아니면 떨어져도 작용한다. 이해하셨죠? 오케이. 다음 낙하하는 동안 물체의 중력의 그러니까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과 물체의 운동 방향이 같다. 네, 같은 방향이에요. 같은 방향으로 가속하고 같은 방향으로
힘을 받습니다. 알겠죠? 힘의 방향과 가속되는 방향이 같다. 운동 방향과 모든 게 동일하다. 왜냐면 동일하지 않으면 등가속도 운동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등속 원운동 한다고 지구가 있고 이렇게 바깥에 인공위성이 이렇게 가잖아요. 인공위성이 이렇게 간다. 얘는 힘의 방향은 이 방향인데 운동 방향은 이 방향이거든요. 이러면 등가속도 운동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그래서 4번이 개념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6번으로 갑니다. 이 똑같은 얘기를 6번에 가서 한번 해볼게요. 자, 똑같은 얘기를 우리가 공부한 얘기를 개념 내용을 어떻게 문제화하는가 볼게요. 자, 질량이 각각 5kg, 1kg의 물체를 수평면으로부터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가만히 놓았다. 내가 이거 두 개의 뭐를 알려드렸었죠? 수업할 때? 이거 두 개의 공통점을 알려드렸어요. 자, 이렇게 되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죠? 바로 가속도예요. 가속도. 예. 가속도가 일정하다. 그죠? 가속도가 양쪽이 똑같다.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이게 중력의 크기를 뭐라고 한다면? 무게. 이렇게 하는 무게. 무게는 mg. 근데 질량이 얼마냐면 5kg이고요.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는 9.8을 쓰라고 했어요. 이해갔죠? 그러면 얼마야? 5, 9, 45니까 49N. 이렇게 되셨나요? 오케이. 다음. 자, 수평면에 A, B가 동시에 도달한다. 동시에 도달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가속도가 같아서. 다시. 동시에 도달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가속도가 같아서. 동시에 도달한다. 그 다음에 수평면에 도달하는 순간에 속력이 같아야 동시에 도달하죠. 이해했죠? 속력이 같아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이 떨어지면 동시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속력이 같아야만 한다. 알겠죠? 뭐에 무관하다? 질량에 무관하다. 그죠? 질량에 무관하다. 가속도는 질량에 무관하다. 가속도가 질량에 무관하다는 말이 계속해서 시험 문제에 나올 거다. 알겠죠? 자,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중력 가속도가 그 물체의 질량에 무관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는 한꺼번에 엮어서 잘 기억하실 수 있도록. 오케이 말이? 그 다음에 이제 7번으로 갑니다. 자, 갑니다. 2m/s로 던졌어요. 포물선 경로를 따라 떨어집니다. 그런데 수평면에 도달할 때 수평 방향으로 진행한 거리가 이만큼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됐죠? 오케이. 자, 우리가 둘로 나눠서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연직 방향은 어떤 운동이에요? 등가속도 운동. 연직 방향은 등가속도 운동이고요.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입니다. 등속 운동. 그러면 등속 운동 방향으로 얼마를 갔다고요? 10m를 갔다. 그러면 수평 도달 거리는 수평 방향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속시라고 그랬죠? 자, 속력이 얼마라고요? 2m/s인데 시간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런데 간 거리가 10m예요. 오케이? 자, 따라서 시간 t는 얼마라고요? 5초이구나. 이게 5초 동안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갑니다. 물체 연직 방향 속력은 P에서가 Q에서보다 크다. 연직 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운동이면서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요만큼 정도 될 거고요. 얘는 이만큼 정도 될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속력이 Q에서가 더 크다. 다음. 자, 운동하는 동안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과 운동 방향은 계속 같다. 잠깐만. 아닌데? 운동 방향은 그대로 경로를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운동 방향이 이렇게 돼요. 근데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이 방향이거든요? 말도 안 되죠? 그 다음에 이 점에서는 접선의 방향, 이렇게, 운동할 텐데, 지금 노란색 방향이 뭐예요? 중력 방향이에요. 그쵸? 이 점에서는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시시각각 뭐가 다르냐면 중력 방향과 운동 방향이 다르죠. 네. 자, 다음 뭐라고 돼 있느냐? 자, 마지막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던진 순간부터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다? 5초다. 이해하셨나요? 5초 동안 간 것이다. 이해가시? 오케이. 자, 그 다음에는
8번? 네. 8번 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말은 같은 높이라는 거죠. 같은 높이에서 물체를 가만히 놓습니다. 한 놈은 수평 방향으로 던진 거고요. 자, 이제 B는 수평 방향으로 던진 거예요. B는. 그다음에 A는 그냥 자유낙하하는 거죠. A는 그냥 자유낙하 이렇게. 그냥 자유낙하. 이해가셨죠? 자, 갑니다. 자, 수평면으로부터 높이, P의 높이는 H이다. 요 P점이라는 곳은 H라는 높이구나. 그 다음에 질량은 누가 더 크다? A가 더 크다. 그러니까 MA하고 MB 중에 A가 더 크다. 오케이. 자, 근데 질량하고 가속도는 별 상관이 없다고 그랬죠. 아까도. 자, 이 문제를 갑니다. P에서 수평 방향의 속력은 얼마냐? 수평 방향 속력은 안 바뀌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다? V다. 다음, 운동하는 동안 가속도의 크기는 A가 크다. 아니요, 둘이 똑같다. 아시겠죠? 질량과 무관하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질문 들어온 문제가 똑같이, 그러니까 4번, 6번, 7번, 8번이 전부 다 뭐예요? 포인트가 가속도가 질량과 무관하다. 아시겠죠? 가속도가 질량과 무관하다. 다음, P를 지나는 순간 A의 높이는 H보다 크다. 이렇게. 자, B가 P를 지날 때 A는 어디에 있을까요? 똑같은 위치에 있어야 되죠? P 위치에 있어야 돼. 똑같은 위치. 같은 위치에 있어야 한다. 아시겠죠? 같은 높이에 있어야 한다. 왜냐면 이런 거예요. 옆으로 떨어질 때도 어떻게 되냐면 옆으로 떨어질 때도 높이가 계속 똑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똑같이 떨어집니다. 높이가. 아시겠죠? 오케이. 자, 따라서 B가 P점에 도달했을 때 높이가 H면, 요 P점에 도달했을 때 높이가 H면 A도 딱 높이 H인 지점에 있어야죠.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되셨나요? 자, 따라서 기억만 맞았네요. 다 틀린 말이고. 오케이.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옆에 11번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질문이 나오는 문제가 다 똑같은 계열이야. 그죠? 다 똑같은 계열이에요. 자, 보세요. 서로 다른 층에서 질량이 같은 물체를 던졌대요. 이제 서로 다른 층입니다. 그러니까 높이가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떨어져요. 웬일이야? 자, 한번 볼게요. 내가 질문 하나 할게요. 그러면 낙하 시간 TA, TB, 낙하하는 시간은 누가 더 길어요? A가 더 길죠. A가 더 높은 곳에 있으니까 A가 더 길어요. 훨씬 늦게 떨어집니다.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죠. 왜 어째서 RA하고 RB가 똑같을까요? AB가 수평 방향으로 날아가는 거리가 똑같을까요? 자, 거속시 이렇게 얘기했죠. 거리가 동일해요. 근데 시간이 다르거든요. 근데 거리가 동일하단 말이야. 이해갔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 시간이 길면 속력이 작아야죠. 그래야 같죠. 그러니까 VA하고 VB 중에 누가 큰 거냐면 VB가 크기 때문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B는 겁나 세게 던진 거고 A는 툭 던진 거예요. 그래서 둘이 똑같이 떨어지는 거죠. 똑같은 곳에. 이해 가셨나요? 오케이 말이요? 야, 내가 말로 설명하니까 좀 되나요? 잘 봐요. 같은 곳에 떨어졌어요. B는 금방 떨어질 거거든. 그러니까 겁나 세게 던져가지고 여기까지 던진 거예요. 근데 A에서는 꽤 오래 떨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툭 던졌는데 그냥 대충 툭 던졌는데 여기 떨어진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둘이 수평 도달 거리가 똑같아요.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갑니다. 운동하는 동안 A의 가속도의 방향과 운동 방향은 같다. 가속도와 운동 방향이라는데 방금 전 문제하고 똑같죠? 가속도는 힘의 방향인데요. 힘의 방향이 이 방향이면 운동 방향은 이 방향이거든요. 이해하셨나요? 전혀 다르죠. 자, 건물에서는 A를 B보다 먼저 던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또 중요해요. 동시에 떨어졌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근데 A의 낙하 시간이 훨씬 길거든요. 그러니까 A를 먼저 던지지 않으면 동시에 떨어지진 않죠. 그래서 A를 먼저 던지고 그 다음에 B를 던졌다. 자, 다음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A가 더 크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렇죠? 중력의 크기 뭐죠? 무게. 무게는 누가 더 클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무게. 그렇죠? 무게는 누가 이 중력과 속도니까 중력과 속도는 둘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질량을 봐야겠죠. 질량. 그렇죠? 자, 위에 문제를 쭉 질량이 같은 그죠? 그럼 중력의 크기가 어떻게 해요? 같아야 되죠.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네. 네, 문제를 맞춘 친구들도 수업을, 이 설명을 듣다 보면 좀 알아가는 게 있죠? 네. 그 다음에가 16번인데, 자, 여기까지 쭉 풀었는데요. 나는 질문이, 자, 숙제를 늦게 보내거나, 그래서 난 질문이 있었는데 그냥 지나갔다 그럼 질문 없어요? 그냥 16번 풀어도 돼요? 네, 16, 17이 질문이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물체 A를 가만히 놓고 그 다음에 B는 수평만을 던지고 A, B의 위치를 일정 시간 간격으로 나타냈다. 자, 갑니다. 점 P와 점 A에서 D는 모는 종이 위의 점인데 A가 P를 지나는 순간 B의 위치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일단 높이는 어때야 돼요? 높이는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A는 아니야. 맞죠? A는 아니야. 그럼 B, C, D 중에 누굴까요? 이런 얘기 B, C, D 중에. 잘 봐요. 얘가 지금 한 번 사진 찍힐 때마다 몇 칸씩 갔죠? 같은 시간 동안 옆으로 몇 칸을 갔어요? 한 칸을 갔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한 칸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해하셨죠? 왜냐면 그러니까 여기다 이유를 뭐라고 쓰냐면 수평방향 속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뭐가 똑같아야 돼요? 같은 시간 동안 뭐가 똑같아야 돼? 이동거리가 동일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해가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어느 점에 떨어져야 되냐면 C에 떨어져야 됩니다. D에 떨어지면 안 되죠. 일단 B는 아니라는 거 알 거 아니에요. 같은 높이인데 안 되지. 같은 넓이인데 안 되지. 그러니까 C, D 중에 어느 거냐? 그러면 C여야 된다. 왜냐면 지금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거리를 갔거든요. 그럼 계속해서 같은 거리만 가야 돼요. 이해갔죠? 네, 헷갈릴만 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것도 알려줘야지. 지금 현재 서술형을 그 시험 문제 내는 학교가 어디 있느냐? 중앙고는 안 내고요. 한백고 내고 있고요. 한백고는 서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창의고도 없어요. 그 다음에 치동고는 단답식만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 정도입니다. 정연고라는 학교가 있는데 거기 학생이 잠깐 다니기만 했는데 걔가 맨날 자기만 했거든요. 걔한테 뭐 물어보냐고 속 터져 죽는 줄 알았는데 니네 학교 시험 어떻게 나오니 뭐 어쩌고저쩌고 막 물어봤는데요. 정연고가 진도 범위가 되게 넓고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에 누적이고 그러니까 정연고가 약간 뭐라 그러지 시험 대비하기가 좀 곤란해요. 문제가 어렵다기보다 시험 대비하기가 되게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정연고 학생들만 모아놓은 과학학원이 아니라면 시험 대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랜덤으로 시험 보는 학교가 중앙고. 그러니까 랜덤이라기보다 과목별로. 그러니까 물화생지 선생님이 들어오는데 그 물화생지 선생님이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담당 파트를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중앙고는 담당 파트를 하고 치동고하고 창의고하고는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나갑니다. 그냥 순서대로 쭉 일정하게 나가요. 그 다음에 한백고도 마찬가지인데 한백고는 중간고사 안 보고 기말고사를 몰아서 보다가 올해부터는 중간고사도 보고 기말고사도 봐요. 아시겠죠? 이해하셨나요? 학교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실까봐. 근데 이런 얘기를 다른 과목 선생님들한테도 들으셔야 돼요. 과학만 보고 학교를 고를 건 아니잖아요.
다른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좀 들어보셔야 돼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아무래도 국어는 뭐 어느 학교나 어려우니까 뭐 국어 쉬운 학교 찾지 마시고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국어는 그렇습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 지금 국어의 시대라고 볼 수 있거든요. 현재 그 입시를 국어의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100점, 그러니까 같은 과목 100점 맞았을 때 표준 변화 점수가 국어가 더 높아졌단 말이에요. 수학보다 1점이 높아요. 원래 수학보다 한 10점 가까이 아래였거든요. 국어가. 지금 수학보다 1점이 높아요. 그러니까 국어 100점 맞기가 쉬운 게 아니라는 얘기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면 되게 큰일 날 수 있는 게 국어라는 과목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영수가 문제인데 어떻게 문제냐면 이게 자기 공부한 거하고 안 맞을 수 있어요. 영어는. 그러니까 영어는 좀 미리 알고 계셔야 돼요. 뭐냐면 어떤 학교는요 정말 진짜 그 뭐라 그러죠? 수능식으로만 나오고요. 어떤 학교는 아니에요. 본문하고 수능 모의고사 문제하고 반반 나오면 이게 학교별로 다 달라요. 근데 자기는 수능 모의고사 공부가 좀 돼 있는데 문법 공부라든가 아니면 빈칸 채우기 이런 거 약하고 단어 외우는 거 잘 못한다. 그럼 괜찮아요. 화내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게 되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해가셨나요? 그 다음에 수학은 그런 거죠. 될 수 있으면 어렵게 출제하는 학교 가시는 게 좋아요. 수학을 쉽게 출제하는 곳에 가시면 답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딱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어떤 학교가 수학을 되게 쉽게 출제를 하더라. 그럼 그 학교 가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수학 쉽게 출제해서 뭐 내신 따기 좋다더라 이런 얘기 들리잖아요. 그 학교만 빼고 가면 돼요. 그 학교만. 아시겠죠? 그 학교 가보면 알아요. 그 학교 가서 졸업할 때쯤 내 말이 기억날 거예요. 수학을 쉽게 내는 학교는요 답이 없어요. 그거는 정말 답이 없어요. 반대로 수학 선생님들이 되게 꼬장을 부리더라. 뭐 예를 들어 말도 안 되게 수능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막 진짜 어디 막 이렇게 구석구석 팽이에서 뭐 옛날 시험 문제 내고 막 이런 수학을 아주 지랄같이 내는 학교가 있다. 걔도 조금 기피 대상이긴 한데 어찌됐건 걔는 어렵게 내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수학을 쉽게 내는 학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학과학을 쉽게 내는 학교가 있다. 그 답 없어요. 그 학교는 입시 실적이 좋을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런지는 설명을 복잡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쉽게 설명하면 수학과학이 쉽게 나오는 학교가 있다. 근데 그 학교가 입시 실적이 좋다. 그럴 수 없어요. 지금 외고 있잖아요. 외고들이 왜 입시에서 실패하는지 아세요? 외고들이 수학과학이 쉬워요. 그래서 외고가 과중보다도 입시 실적이 안 좋아요. 근데 외고는 믿는 곳 구석이 하나 있잖아. 뭐지? 외대라는 곳 하나 빼고는 외고 애들이 입시에서 사중이나 과중이나 일반고의 뭐 높은 학교나 자사고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수학과학들이 쉽게 내서. 그럼 답이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응. 근데 솔직히 외대 따위를 가려고 외고를 가진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외대 따위를 가려고 외고를 가요? 그렇진 않잖아요. 최소 스카이는 말하고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일반고 중에 빡센 고등학교에 밀려요. 외고가.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 수학학원이나 영어학원 중에 외고 미는 학원이 있으면 거기서는 막 되게 외고 가면 대학 잘 갈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안 그래요. 대부분 재수예요. 외고 애들이 재수학원 되게 많이 먹여 살려요. 왜냐면 눈높이는 높거든. 외고 갔으니까. 근데 외고 학종으로 갈 데가 없으니까 수능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외고 쓰실 분 있어요? 생각은 있다. 없어요?
외고 답 없어요. 우리 와이프 친구 딸은 외고에서 4점대 후반 정도였거든요. 내신이 인천대 갔어요. 답 없어요. 외고. 국제고도 마찬가지. 국제고 애들 자퇴율이 40%거든요. 2학년쯤 되면 현실을 알고 자퇴하고 재수학원에서 재수 준비해요. 네. 국제고 외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답 없어요. 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과고, 자사고 중에 빡센 학교, 과중. 예, 얘네들만 입시 실적이 나온다고 보셔도 돼요. 일반고 중에 빡센 학교, 중앙고처럼. 일반고 중에 빡센 학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답 없어요. 빡세지 않은 학교를 가면 입시를 잘 못한다고 생각하셔도 그게 틀린 말 아니에요. 아시겠죠? 왜 어째서 내신을 쉽게 내겠어요? 내신 잘 받아서 내신은 합격하는. 그럴 것 같죠? 내신을 잘 받으면 대학을 못 간다는 거 아는데 왜 쉽게 내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질문을 바꿔볼게요. 내신 문제를 쉽게 내면 애들이 대학을 못 가는 걸 뻔히 아는데 왜 낼까요? 쉽게 낼까요? 지동도는 애들이 아무것도 애들이 선택을 안 해줘요. 내신을 쉽게 안 내면 애들 눈치 보느냐고 쉽게 내는 거예요. 그거 입시 안 좋은 거 뻔히 알아요. 지금 중앙고가 그러잖아요. 중앙고가 지금 중앙고가 엄청 내신 문제가 쉬워졌거든요. 그거 애들이 안 와서 그런 거예요. 야, 이 동네에서 미달하기가 쉬워? 미달할 뻔했거든. 그 내신을 쉽게 낼 수밖에 없어요. 네. 애들이 안 오면. 근데 우리 지금 고3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내가 큰 아들이 고3인데 우리 고3인 걔네 학교는 330명을 뽑는데 170명 미달이야. 몇 명 썼어? 160명밖에 안 쓴 거야. 330명 중에.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주 놀라울 정도로 아주 유명한 고등학교거든요. 아주 놀라울 정도로 내신 따기 어렵다. 왜냐면 수학 전교 평균이 40점대. 과학도 비슷해요. 과학도 평균이 50점을 간당간당하게 넘거나 안 넘거나 그래요. 네. 그런 학교니까 애들이 가고 싶겠어요? 안 가지. 근데 놀라운 건 이 학교가 대학을 제일 많이 가요. 인천에서. 놀라운 거는 이 학교가 내신 따기 어렵다고 하잖아. 그치? 내신 따기 어렵잖아? 이 학교가 제일 많이 갑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잠깐, 이거는 이제 찍고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뭐 상관이 있어. 한마디 얘기해 줄게요. 가온고 가지 마요. 가온고 내신 따기만 어렵고 입시 실적은 안 좋아요. 이해하셨죠? 가온고를 가면 자기 능력으로 대학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능력을 키워주는 학교라는 건 인정. 근데 자기 능력으로 가요. 아시겠죠? 자기 능력으로 가셔야 돼요. 가온고 생각했었던 사람 손 들어봐요. 이 동네 꽤 많던데 가온고. 가온고는 자기 능력으로 대학 가는 거예요. 그 학교 커리큘럼 가지고는 쉽지 않아요. 네. 이해 가셨죠? 그래서 그 학교도 수학과학을 엄청 빡세게 내고 있어요 지금. 하도 작년에 입시 실적이 안 좋아서. 이해 가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친구들한테 들은 거, 뭐 누구한테 들은 얘기하고 실제 벌어지는 일은 너무 다르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내신을 잘 따면 좋은 학교를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간다고요? 누가 그런 말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자사고 애들이 스카이의 60-70%를 차지하는데 걔들이 내신이 좋아요?
자사고 전교 1등이 1점대 후반인 거 알아요? 예, 일반고는 전교 1등이 내신 1.1 이내고요. 예? 자사고는 전교 1등이 1.8 정도 돼요. 이 안에가 아예 없어요, 자사고는. 근데 서울대 다 보내도 스카이 다 가잖아요. 도대체 누가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다니까요. 내신을 잘 따면 좋은 대학을 간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누가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다니까요. 아니 쉽게 생각해봐. 야, 자사고에 내신 1점대 초반이 아무도 없는데 의대 가고 아무도 없는데 서울대학 붙잖아.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1점대 초반 없어요, 자사고는. 도대체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는 애가 누군지 모르겠다. 예를 들자면 창의고에 가면 내신 땅이 좋아요. 그래서 창의고 중앙고 안 가고 창의고를 일부러 중앙고 앞에 사는데 창의고를 갔어요. 그래서 창의고에서 전교 1등을 했어요. 걔가 좋은 학교 가냐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창의고에서 스카이를 몇 명 보내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거기 가면 내신 땅이 좋으니까 대학을 잘 간대.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고. 창의고가 1년에 스카이 몇 명 보내는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대학을 고르려면. 창의고 몇 명 보내는데요? 거봐. 그냥 들은 얘기로 자기 인생을 결정하고 있잖아. 누군가에게 들은 얘기. 누군가에 들었을 법한 얘기. 그죠? 누군가한테 들었을 법한 얘기. 실제로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내신을 잘 따면 좋은 대학 간다는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없을걸요? 없어요. 왜냐면 최저를 못 맞추거든요. 아니 그렇게 시험 문제가 쉬운 학교에서 최저를 어떻게 맞춰요? (20명을) 뽑아요? 60명이 지원을 했어요. 3대1 정도밖에 안 되죠 보통. 스카이 3대1을 안 넘어가요. 3대1 정도 되잖아. 그 중에 왜 내가 창의고만 딱 집어서 얘기하니까 좀 그런데 뭐 예를 들어 치동고나 무슨 한백고나 이런 데에 전교 상위권에가 썼어요. 그죠? 걔들이 1.5배 30등 안에 못 들어요. 보통 30명 정도가 그러니까 30명 정도가 60명 중에 30명 50% 정도가 최저를 맞추거든요. 이 30등 안에 못 들어요. 그러니까 걔네가 다 떨어져요. 다. 싸긴 다. 시험 문제를 쉽게 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답이 없다니까요. 다 여기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희망 고문이야. 내가 내신 되게 좋아해. 나는 꼭 스카이 써야 돼. 내가 전교 10등이야. 스카이 써야 돼. 그래서 스카이 썼어. 안 붙는다니까. 최저는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우리 아들 학교로 얘기를 해주면 우리 아들이 모의고사가 70등 정도 되거든요. 330명 중에 70등 정도 되는데 엄수, 외, 탐이 111이에요. 이 70등이에요. 그래서 90명 정도 가요, 스카이를. 330명 중에. 얘네 학교 수학 평균이 40점대라고요. 얘네 논술로도 10명씩 붙어요, 1년에. 스카이를. 수학이 어려워서.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하고 달라요. 아시겠죠? 그냥 대충 공부해서 예를 들어 내가 내신 따기 좋은 학교 가서 대충 공부해서 내신 잘 땄어. 그럼 난 좋은 대학 가. 그러지 않아요.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슬프게도 그런 꼼수는 없어요. 그나마 동탄은 좀 유리해요. 그건 아세요? 동탄이 주변 동네 중에 제일 유리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집단이 커요. 그러니까 학생 수가 많다고요. 학교 내에 학생 수가 많다는 거죠. 이게 굉장한 혜택이에요.
어마무시한 혜택입니다. 그러니까 동탄 아이들은 진짜 복 받은 거예요. 보통 한 학교에서 막 300명씩 이렇게 뽑잖아요. 1학년을?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전국에 100개 안 돼요. 300명 뽑는데요. 고등학교. 근데 이 동네는 300명 이상 뽑는 학교가 벌써 세 군데나 있잖아요. 그죠? 이 동네 전국에 있는 100개 고등학교 중에 100개 정도 고등학교 중에 이 동네에 몇 개가 있냐면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는 대학을 잘 갈 수밖에 없어요. 최저만 맞추면. 아시겠죠? 최저만 맞추면. 그러니까 내신 좀 못 봐도 내가 만약에 내신을 조금 못 봤다 쳐. 최저 맞추면 돼요. 아시겠죠? 우리 애도 내신 3.4밖에 안 돼요. 근데 111 떠요. 모의고사. 이 111을 이 동네 고등학교로 갖고 오잖아요. 내신 쉬운 고등학교로 갖고 오잖아요. 전교 1등이에요. 이해갔어요? 절대로 내신 쉽게 내는 고등학교에 가서 대충 공부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열심히 진짜 고등학교 생활을 행복하게 누리고 좋은 대학을 갈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 두 개가 다른 거거든요. 행복하게 산다와 좋은 대학을 간다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전혀. 아시겠죠? 꼭 그렇게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나한테 배운 것 중에 아마 그게 제일 여러분들한테 쓸모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제가 한 말이. 알겠죠? 자, 보겠습니다. PQ가 지표면체의 높이는 같으대요. 높이는 같으다. 가만히 놓은 모습이다. 이렇게 돼 있죠. 질량은 누가 더 크냐면 P가 더 크다. MP가 MQ보다 크다. 이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 이렇게 돼 있죠. 옳은 것. 자, Q는 니은 방향으로 이동한 아니야 무조건 뭐야? 지구 중심 방향. 그죠? 무조건 지구 중심 방향 틀린 말이고요. 무슨 인공위성이면 모르겠다. 인공위성이면 니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지. 근데 불가능한 얘기죠. 가만히 떨어뜨려놓은 가만히 놓았는데 니은 방향으로 가는 건 말도 안 돼요. 아시겠죠? 다음. 자,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P가 Q보다 크다. 자,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의 크기 뭐라 그래? 무게. 무게는 누가 더 커요? P가 크죠? 질량이 크니까. 그 다음, 지표면에 도달하는 순간 물체의 속력은 P와 Q가 같다. 네, 이거 같은 높이면 같이 떨어지죠. 같은 높이면 같이 떨어져야 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두 번째 보자. 물체 A를 가만히 놓는 순간 같은 높이에서 물체 B를 수평 방향 V로 던졌더니 자, A와 B가 각각 경로를 따라서 운동하여 수평선 PQ를 지나는 모습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케이 봐요. 뭐 어차피 같은 높이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같은 높이에서 계속 지나가겠죠. 자, 갑니다. P에서는 B의 수평 방향 속력과 수평 방향 속력 V. 그럼 여기 연직 방향 속력도 V다. 이렇게 써 있네요. 다시 P에서 B의 수평 방향 속력과 연직 방향 속력이 같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실제 속력은 얼마게? 피타고라스의 정리잖아. 이게 실제 속력은? 애들이 수학 따로, 과학 따로 해. 여기가 V고 여기가 V면 피타고라스 정리로 얘가 루트 2V죠. 그쵸? 되셨나요? 네. 자, 갑니다. 자, A의 속력은 Q에서가 P에서의 2배이며, 그래요? 자, A의 속력은 요 Q에서가 여기에서 만약에 속력이 뭐 V0다.
그러면 여기는 2V0다 이거예요. 수평방향 속력이.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V 여기는 2V0. 그런데 아까 얘와 얘가 같다고 했어요. 아시겠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얘와 얘가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도 얘와 같은 거예요. 알겠죠? 되셨나요? 오케이. 자, 따라서 2V0를 그냥 2V라고 써도 되는 거지. 2V라고 써도 되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얘도 V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자, 아까 이 말, 요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알려드렸어요. 아시겠죠? 자, P점에서 B의 수평방향 속력과 연직방향 속력이 같고가 무슨 말인지 알려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다음 문제로 갑니다. 자, AB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같다. 아니, 방향은 같죠. 그 다음에 Q에서 A의 속력은 2V이다. 맞을까요? Q에서 A의 속력은 그쵸 2V입니다. 내가 처음에는 V0라고 붙였지만 나중에 뭘 알게 됐어요? 아, 그게 그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V0하고 V하고 같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그냥 다 이렇게 해도 된다. 되셨나요? 오케이. 자, 다음. 자, B가 Q에 도달했을 때 출발 지점으로부터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얼마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A가 Q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T예요. 아, 그러니까 낙하 시간은 좋네. 낙하 시간 곱하기 어떻게 하면 된다? R은 VT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수평 방향 속력 곱하기 낙하 시간 이렇게 됐죠? 그래서 VT이다. 이해가시? 네. 네, 제일 많이 질문 나온 게 2번이었던 것 같아요. 2번. 2번 거의 모든 학생이 2번 질문인데 오케이. 이제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3번. 3번. 수평 방향으로 자, VB와 VA와 VB 이렇게 던졌다는 거죠. 그러면 자, 얘네 둘이 높이가 같으니까 뭐가 똑같아요? TA하고 TB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낙하 시간이 똑같죠. 낙하 시간이 똑같은. 그런데 얘는 D만큼 같고 얘는 2D만큼 갔어요. 아, 얘가 속도가 V면 얘가 속도가 얼마야? 2V니까 2배만큼 간 거죠. 그쵸? 오케이. 자, 갑니다. 자, 질량은 A가 B보다 크다. MA하고 MB 중에 MA가 더 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갑니다. 문제로. 가속도의 크기는 똑같아요. 질량과 무관하다. 알겠죠? 질량과 무관하다. 가속도의 크기는 질량과 무관하다. 그 다음에 속도의 비는 1대2다. 그렇지. 1대2. 1대2여야만 거리가 1대2로 가죠. 자, 물체이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AB가 같다. 아, 중력의 크기가 무게니까 무게를 알려면 위로 올라가 봐. 여기 질량이 A가 크대. 아, 그럼 중력의 크기는 누가 큰 거예요? A가 큰 거죠. 네, 중력의 크기는 A가 큽니다. 이해했죠? A가 크다. 다음 4번. 4번도 2분 정도가 질문을 하셨던데. 여러분들 그 왜 루틴을 지키신 분들, 루틴을 지키신 분들 잘 생각해봐요. 이번 여름방학에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었던 과학 수업인데 희한하게 그 루틴을 지키니까 방학 내내 과학 공부한 것 같지 않아요? 그게 루틴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린 루틴이 있잖아요. 그 알려드린 그 루틴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성적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한테 뭐 수업을 앞으로는 안 받잖아요. 그쵸? 특강뿐이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앞으로 그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모든 과목의 루틴을 그렇게 가져가 봐. 알겠지? 수업 끝나고 그 다음 수업 전에 그 사이에 꼭 숙제를 하는 거야. 그날 숙제를 안 하고 학원 가는 날 숙제 안 하고 중간에 하는 거야. 이걸 지키려고 노력해봐.
되게 어려워. 그 지키기가 쉬운 게 아니야. 알겠지? 근데 그거로 자기 실력이 올라가는 거야. 대단한 거로 실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거로 실력이 올라가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실제로 내가 이 루틴을 실시하고 나서 거의 10년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7, 8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한 번도 망하는 곳이 없어요. 그 루틴을 지킨 애들이 성적이 안 좋게 나오는 적이 없어요. 아시겠죠? 7, 8년 동안 그 어떤 학원에 가서 그 어떤 반에서 또 그 루틴을 지킨 애가 성적이 안 좋은 적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되게 궁금하고 항상 막 그랬던 거 있을 거 아니야. 아,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지? 뭘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해요? 정확한 방법을 알고 꾸준히 실천하면 잘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배운 게 정확한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그 루틴을 계속해서 지키시면 돼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럼 전교 1등 하는 놈이 있어. 그럼 걔는 뭐 하는 거예요? 그 루틴을 지키는 놈이에요. 자기의 공부 방법 루틴이 있죠. 그거 끝까지 지키는 놈. 그 놈 끝까지 지키니까 전교 1등 하는 거예요. 되게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전교 1등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아시겠죠? 근데 내가 이렇게 알려줬는데 못하면 여러분도 잘못이야. 농담이에요. 뭐 여러분도 잘못이야. 그걸 지키려고 하다 보면 성적이 오른다고요. 별 얘기 아니에요. 자, 갑니다. 그림은 지평형 근처에서 같은 높이에서 동일한 대포화를 쏴요. 그럼 누가 제일 빨리 쏜 거야? A, B, C 중에 누가 제일 빨리 쐈어요? C죠. 잘 봐. 자, 여기서 이렇게 날아간 놈이 있고, 이렇게 날아간 놈이 있고, 이렇게 날아간 놈이 있어요. 여기 거리가 R 이렇게. 자, 요놈 속도가 V예요. 그럼 요놈 속도 얼마게? 2V. 2V니까 두 배 간 거야. 바로 이 문제도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얘는 얼마예요? 3V로 던졌으니까. 이해갔죠? 이해가셨나요? 아, 오케이. 자, 갑니다. 그러니까 C를 제일 빠르게 쏜 거예요. 알겠죠? 자, 문제. 대포함의 가속도의 크기는 A와 B가 같다. 아니, 다 똑같다니까요. 뭐가 있으면? 잘 봐요. 이 말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 똑같은 거예요. 가속도. 질량과 무관하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유낙하, 그러니까 문제에서 찾아야 될 말이 있는데요. 자유낙하한다. 공기의 저항을 무시한다. 이런 말. 중력만 작용하는 운동을 한다. 요런 말. 요 말이 있으면 무조건 질량과 무관하게 가속도 다 똑같아요. 다음 D은 A는 B보다 지면에 먼저 도달한다. 맞아요? 아니요. 지면 도달 시간은 똑같다니까요. 지면 도달 시간은 똑같아요. 떨어지면. 아시겠죠? 근데 안 똑같은 놈이 있어요. 뭐죠? C. C는 지면에 도달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도는 거죠. 지면에 도달하잖아요? 그러면 도달 시간이 똑같은 거예요. 이해갔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흑백밖에 없어. 안 도달한다? 도달한다. 끝. 그죠? 흑과 백만 있어요. 그러면 도달하는 놈은 무조건 낙하 시간이 똑같다. 이해갔죠? 다음 공전하는 동안 C의 가속도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다. 아니 그럴 리가. 운동 방향, 가속도 방향 잘 봐. 운동 방향은 이 방향인데 가속도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이에요. 같을 리가 없어요. 이해갔죠? 오케이. 와, 이제 다 했다. 지금 나한테 통합과학 듣는 애 중에 어떤 애가 있냐?
왜냐면 희한한 놈이 하나 있거든요. 문과를 간대요. 문과를 간다고. 3월달 아니구나. 예비고일 시작할 때부터 다녔구나. 예비고일 시작할 때부터 과학을 다녔는데 문과로 간대요. 문과로 간대요. 중간고 다니거든요. 근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100점을 맞네. 통과를. 그래서 졸 꼬시고 있거든요. 야, 넌 아무리 봐도 이과인 것 같아. 아닙니다. 저는 문과입니다. 아니야, 아무리 봐도 나는 이과 같은데. 야, 너 나중에 후회한다. 아닙니다. 저는 이과입니다. 아니, 문과입니다. 막 그래. 왜 문과인데? 수학을 더럽게 못하더라고. 아니 이게 어느 정도가 있지. 수학 제일 낮은 반이던데. 우리 학원에 수학이 레벨별 반이잖아요. 그치? 낮은 반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너는 과학은 어떻게 100점 맞냐? 그랬더니 그놈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여기 앉거든요. 여기 아니면 여기? 그러게요. 환장하겠다 진짜. 덩치도 되게 커요. 1m 80 정도 되나봐요. 키가. 그러니까 맨 앞에 앉지 말라고 내가 막 그러거든요. 자기야 어디 앉으면 안 되냐고. 그래서 앉으든가. 그래서 걔 앉는 쪽에 뒤쪽에 여학생이 없어요. 아무도 안 보이니까. 그래서 요쪽이 다 남자애들이야. 그놈 때문에. 제발 좀 거기 안 앉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아니요, 저는 앞에 앉아야 돼요. 마음대로 하려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야. 여기 이따만한 놈이 하나 앉아 있어. 무슨 얘기냐? 이 뒤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 애가 있습니다. 자, 관성. 저거 끊어야 되는 거야. 그래, 잠깐 쉬었다 하자. 끊어야 돼. 야, 이제 안 찍어도 된다.